너 이때 증여세 신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못해도 6, 7년이 지났을 거예요. 1년에 이자율 8%씩 봐가지고 5년치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40% 붙는 거예요, 여러분. 1억에 40% 얼마예요? 4천만 원 추가로 더 나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너 상속세 신고하는 시점에 저것까지 발견해서 제대로 신고했어야지 왜 누락해서 적게 신고했니? 그래서 얘는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제가 상속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더해도 10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무사님 10억이 안 되면 사실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도 어차피 내가 자녀한테 5천만 원 이내로 증여할 거니까 증여세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증여세도 안 나오고 상속세도 안 나오는 범위라면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페널티가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가산세라는 거는 추징되는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일정하게 붙기 때문에 너 왜 증여세 신고 안 했어?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세액이 0이야. 그러면 가산세도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돼요. 우리가 뭐 6월 1일 날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6월 1일이 속한 6월 말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정부 부과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진짜 요즘엔 2년이 지나도 나오더라고요. 언젠가는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면요, 이때는 부모님의 계좌를 10년치를 몽땅 다 검토를 해요. 부모님의 계좌 10년치를 몽땅 다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요? 추정상속 재산도 파악하기 위한 거고요.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통장 계좌를 열었더니 과거 한 5년 전에 우리 자녀가 전세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전세 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이 발견된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식으로 발견되냐면요, 계좌를 열어보다가 1억 원이 우리 자녀 이름으로 통장에 찍혀 있는 게 발견돼서 이거 뭐야, 사전증여잖아 하고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가족들이 부동산 거래를 했던 시기를요 모두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부동산 계약을 했던 시기를 파악을 해서 그 시점에 큰 거래 자금이 있는지를 시간을 쫓아가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전세 보증금을 그 집주인한테 그냥 바로 보냈다 하더라도, 자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야? 이 사람은 누구지? 알고 보니 딸하고 전세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때는요,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그냥 아버지한테 좀 보조받아가지고 전세금을 급하게 들어간 거지, 얘를 막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계좌보다도 훨씬 더 옛날 일이야. 그러면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얘가 하필 5년 전이기 때문에 딱 노출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돼. 그런데 왜 안 했어? 어떻게 돼요? 1억 원에서요, 자녀 공제는 당연히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5천만 원이 증여재산이죠? 5천만 원 증여재산은 10%죠?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자녀에게 증여세로 일단 부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게 끝이 아니라 너 이때 증여세 신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더 지났죠. 그리고 상속 조사할 때 밝혀진 거니까 못해도 6, 7년이 지났을 거예요. 1년에 이자율 8%씩 봐가지고 지연이자 상당의 가산세가 붙어요. 과거에는요 8%, 9%, 10%까지 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8%입니다. 5년치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40% 붙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이자 40%가 붙으면 거의 몇 프로 붙는 거예요? 60% 붙는 거예요, 60%. 500만 원에 60%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 가산세로 붙어야 돼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요 1억 원이 사전증여로 우리가 상속조사할 때 인정이 됐다 그러면 요렇게 세무조사 시에 상속 재산으로 1억 원이 추가가 되죠.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추가가 되어서 이 1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보통 뭐 40%, 50% 이렇게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치면 1억에 40%는 얼마예요? 4천만 원 추가로 더 나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물론 여기서 냈던 500만 원은 빼주기는 해요.
미리 냈던 증여세액이니까 똑같이 세금이니까 이중과세하면 안 되니까 500만 원은 빼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3,500만 원이에요. 얘는 가산세가 없냐? 있죠. 왜? 무슨 가산세가 있어요? 너 상속세 신고하는 시점에 저것까지 발견해서 제대로 신고했어야지 왜 누락해서 적게 신고했니? 그래서 얘는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어요. 마찬가지 얘도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같이 붙겠죠. 사전증여가 드러나면 증여세 가산세도 붙고 상속세 누락됐다고 가산세도 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는 지금 내가 신고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이거 싹 다 옛날 것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우리가 10년이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어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한 국가가 부가제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상속증여세 부가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너 이거 세금 신고 안 했어요. 세금 추징하겠습니다. 하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소멸시효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과소신고, 신고했는데 덜 신고했다. 이건 이제 10년인데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은 15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자녀에게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주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려면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만 봐도 제가 요새 너무 느끼는 게 무슨 AI 세무조사다. 물론 아직까지 도입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국세청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터 발달 속도, 데이터 검증 속도, 그리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그리고 금융기관끼리의 어떤 정보 교환, 이런 속도를 보면 15년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일어난 일들은요, 사실은 진짜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았죠. 또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무행정 인력이 그런 것들까지도 다 파악할 만큼 진짜 야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시는데도 전 국민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재산가라던가 혹은 고소득자라던가 F커스팅이 좀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AI와 데이터 검증 능력이 막 발달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미 쌓여져 있는 계좌를 추적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AI 이런 거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내야 되는 본세보다요 가산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15년 있다가 과세가 된다? 무조건 가산세가 훨씬 커져요. 2배 됩니다. 2배. 신고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세무행정 여력이 안 되니까 그동안 넘어올 수 있었던 일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증여들이 다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서 10년 이내의 것은 재차 증여로 보잖아요. 그렇죠? 동일인인 부모님에게 받은 것은 똑같이 재차 증여로 봐서 증여부재산 공제도 딱 한 번밖에 안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쌓이면 세율도 올라가요. 지금은 10%지만 점점 더 쌓이면 세율도 더 올라가요. 그러면 더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더 높겠죠.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금융조회니 뭐니 다 해봐도 10억 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더라. 사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일반 그 납세자분들 중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가 몇 명 되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아픈 손가락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픈 손가락한테는 다른 형제들 모르게 이렇게 막 또 돈을 막 지원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거를 형 누나한테 얘기를 할까? 안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전증여재산 한 것들이 막 드러나서 아버지 계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전재산들이 전부 다 합해지니까 10억 원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전증여재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점에 10억이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거를 상속받았을 때 그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평가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게 되면 얘에 대한 시가가 1순위,
시가가 없을 때는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이 2순위, 3순위는 뭐냐면 그냥 공동주택가격 같은 기준시가예요. 아버지가 상가가 있거나 토지가 있으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시가로,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보다도 한 70% 정도 떨어지는 가격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가로는 10억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물건인데 상속재산 신고는 6억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세는 안 나오겠죠. 6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 상가를 혹은 뭐 이런 토지를 팔 때는 양도 차익이 그만큼 더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 상가 시가는 10억인데 기준 시가가 6억이다. 그러면은 기준 시가만 봐서는 상속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속세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고된 6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올려서 신고를 해버렸어. 그럼 상속세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상속세는 없잖아요. 10억이 안 되니까. 맞죠? 하지만 이 시가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양도 차익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가액이 10억이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요. 이런 포인트들은 있는지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내가 모르는 사전재산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부모님이 뭐 현금을 막 많이 가지고 계셨다. 뭐 이렇게 하면 보험금 나온 거 여기저기서 뭐 현금 남은 것들을 자녀들끼리 나눠 가집니다. 자녀들 통장에 갑자기 2억, 3억 이런 것들이 딱딱 찍힐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10억이 재산이 안 된다 그래도 현금이 한 5, 6억만 있어도 자녀들끼리 한 2억씩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이거 갖고 뭐 할까요? 자기 부동산 대출 갚거나 주택담보대출 갚거나 그거 가지고 뭐 주식 사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러겠죠. 그런데 이때 상속세 신고를 안 해놓으면 자금 출처를 또 나중에 괜히 쓸데없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상속세 신고를 딱 해놓으면 A한테는 얼마가 됐고 B한테는 얼마가 됐고라는 게 정확하게 자금 출처 기준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셔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엄마한테 내가 지금 50만 원씩 받은 거, 100만 원씩 받은 거 그거 모으면 되게 클 텐데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이거를 얼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보편 타당한 범위 내의 수준은 그냥 두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한 번 정도 그런 걸 좀 점검 받아보고 싶다. 아,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죠.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게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큰일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미리. 자, 세금이 안 나온다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하고 꼭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